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네. 욕먹을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네. 물론 뭐 정치 얘기는 약간 들어가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지속된다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좀 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많이 지금 다운이 됐고, 네. 썩어 들어갔고, 어떤 부패한 정치 권력하고 맞물려 갔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차기 지도자가 어느 당에서 나오든 분명한 건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컸잖아요.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다가 문재인 정권의 맥주인지 소주인지 빨갱이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네. 장하성인지 누가 막 노인네 경제학 교수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 같은 소리 하면서 경제 정책을 실시해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상 과열 현상을 빚게끔 방조했어요.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중국 한족하고 조선족들한테 100% 대출을 해주고 국내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네. 역차별을 해갖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매집을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상 과열 폭등 현상을 조장을 했고 그 후 폭락 과정에서의 폭락이 아니고 사실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고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영끌했던 사람들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데 또 일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공산당 정권 하에서 무분별한 정책 시행과 자신의 임기만 때우면 된다는 나쁜 놈이에요, 문재인이는. 네. 그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의 집권 5년간 무려 국가 채무가 400조 이상이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1000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기겁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뭐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가 텅텅 비어있는 그 현실과 더불어 현재의 극심한 경기 불황, 이건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다 경기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네. 진짜 저쪽 당 애들 방식이라면 막 뭡니까 국채 같은 거 발행해서 막 갖다 풀어제끼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은 살아도 미래 세대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에 더해갖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의도는 좋았어요. 네. 그런데 선포와 탄핵 정국의 전개 과정에서 환율 폭등했고 네. 그런 어떤 후유증도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소비 위축이 심화가 됐고 이로 인해 갖고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도산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치는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하고 경기 불황은 사실 반대 그건데 같이 겹치는 그러니까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하에서 현재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서민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이거예요. 왜?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가 상승을 해갖고 고물가다 보니까 소득은 똑같은데 똑같은 소득 100원이라는 소득이 있다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었잖아요. 그쵸. 그런 가처분 소득 감소와 국내 제조업자들의 채산성 악화. 왜? 네. 원자재 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의 줄도산. 지금 노가다 뛰시는 분들, 속된 말로 건설 현장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대요. 왜냐?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를 진다고 해도 옛날에 고시해놓은 분양가로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지금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 부도나는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설사의 줄도산 등 모든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탄핵 정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종 내지는 부재로 인해 갖고 왜? 사령탑이 없잖아요. 네. 물론 윤 대통령 시절에 정책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똑같고 얘기해서 물론 아주 안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한 건 맞아요. 문재인이가 다 망해먹고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네. 그런데 한 가지 객관적으로 본다면 2년 몇 개월 동안 전 정부만 탓했단 말입니다. 뭔가 묘책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다가 탄핵 정국으로 가니까 국가원수 부재 상황이니
그 경제 정책이 실종 내지는 부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불황은 더 심화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 6월 3일 날 조기 대선에서 누가 되어도 현재의 극심한 경기 불황의 상황은 쉽게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경제 상황도 쉽게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불황 탈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저기 미치광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국의 그 산업을 보호한다는 보호무역주의라고 그러죠. 그걸 보호무역주의라고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러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굉장히 폭탄적인 고관세를 갖다가 물려갖고 지금 그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호무역주의도 있지만 중국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거로다가 우리나라 경제도 더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국내 여건과 국제적인 여건이 모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이제 관세 정책의 파편은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고래 싸움에 뭐 터져요? 새우등 터진다. 딱 이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직격탄으로 날라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제가 그 전에 그런 영상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태원 참사 있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제가 쇼츠 촬영하면서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아나바다 정신으로 존버하세요.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경기 불황은 올 것이라고 그때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고 존버가 뭐냐 하면 나도 누구 젊은 친구한테 배웠는데 존나 버티는 게 존버랍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어떤 분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급격한 상승은 없습니다. 향후 한 2, 3년은 대한민국 경제 많이 힘들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신으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